1972년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뉴기니에서 한 정치인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받아 당신은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751쪽에 달하는 오늘의 책 천균세야. 세계사를 보면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고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해서 삼강무역을 실시했어. 이런 배에 노예들을 싣고 몇 달 동안이나 대서양을 가로질러 항해한 거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죽어갔어. 또한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등골을 쪽쪽 빨아먹으며 재미를 봤지. 어째서 이렇게 지배당하는 문명과 지배하는 문명이 갈리게 되는 걸까? 이 책은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 바로 총, 균, 세 때문이라고. 또한 이 총균세의 차이는 바로 환경의 차이에서 왔다고 저자는 주장해. 특정 국가 사람들의 두뇌나 신체적 조건이 좋아서 문명 발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에 털을 잡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이지. 자자, 세계 지도를 펼쳐보자. 5대양 6대주가 보이지? 혹시 너희 대륙들의 모습을 비교해본 적 있어? 본 적이 없다면 꽤 흠터레스팅한 특징이 보일 거야.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뻗어 있어. 에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지리적 차이가 각 대륙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어. 바로 농사와 가축에 있어서 말이지. 생물은 그 생물의 서식지에 알맞게 진화해 왔어. 대표적으로 북극여우나 사막여우처럼 말이지. 그렇다면 환경은 어떻게 결정될까? 일반적으로 위도에 의해 결정돼.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더 지는 거 알잖아. 이것과 똑같은 원리야. 위도가 동일하면 계절과 낮의 길이도 똑같고 기온과 강우량의 추이가 보통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위도가 비슷한 동서로 뻗은 대륙은 기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하지만 남북으로 뻗은 대륙은 위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지. 때문에 남쪽 끝과 북쪽 끝의 기후가 매우 달라. 말했다시피 생물들은 이미 자신이 살고 있는 기후에 알맞게 진화했어. 그렇기 때문에 위도 차이가 거의 없이 동서로 뻗은, 다시 말해 기후가 비슷한 대륙에서 생물이 전파되기 쉬웠던 거야. 각 대륙의 인간들은 이러한 지리적 차이 때문에 농사와 가축 분야에서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지리적 차이가 농사와 가축에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건 이해했지? 엥? 근데 겨우 농사랑 가축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갈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이구 이놈아, 말이 되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 너희 잉카 제국 사람들이 천연두 등 유라시아의 전염병에 의해 괴멸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지? 그런데 어째서 잉카 제국 사람들은 유라시아인들에 비해 이러한 전염병들에 취약했을까? DNA가 열등해서? 선천적인 면역력이 열등해서? 땡, 틀렸어. 바로 길들일 만한 동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야. 어이? 이게 뭔 소리냐고? 여기서부터 매직이 벌어져. 자, 천천히 되짚어보자. 아까 말했잖아. 남북으로 뻗은 대륙들은 기후 차이가 많이 나서 생물들이 대륙 전체로 퍼질 수 없었다고.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모든 종을 포함해도 총 5종의 동물들만이 가축화되었어. 반면에 유라시아는 어땠을까? 아주 다양한 가축들을 기를 수 있었어. 소와 돼지는 물론이고 염소, 양, 개, 고양이, 닭 등등에다가 말은 아예 타고 다닐 정도로 많은 가축을 길렀지. 여기서 문제! 동물들과 가깝게 지내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고기와 동물의 젖, 그리고 노동력을 얻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엄청난 무기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질병이야. 인간을 감염시키는 결핵, 홍역, 천연두, 인플루엔자의 병원체는 소, 돼지, 오리를 감염시키는 병원체와 매우 유사해. 이게 뭔 뜻이냐면 동물만 감염시키던 병원체가 인간 또한 감염시킬 수 있도록 진화해서 인간이 앓는 질병들을 병원체가 되었다는 뜻이지.
대표적으로 소를 감염시키는 우드 바이러스와 인간을 감염시키는 천연두 바이러스는 서로 엄청나게 비슷해. 우드 바이러스에 인간이 감염되면 우드에 대한 면역뿐 아니라 천연두에 대한 면역도 생길 정도야. 이걸 제노가 알아차리고 만들어낸 치료법이 바로 종두법이지.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병원체를 지녔을지도 모르는 동물들을 애지중지 끼고 키운 결과 질병에 걸리는 게 당연했지. 게다가 농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으쌰으쌰 같이 농사를 하려고 모여 살게 됐거든? 병원체가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지. 게다가 고대에는 현대처럼 위생관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감염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어.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유라시아 사람들은 계속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점점 발달되어 갔어. 하지만 남북축이 길어서 유라시아인들처럼 가축을 많이 기를 수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은 이 질병이란 존재에 대해 너무나도 무력했지.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실제로 유럽인들이 싣고 온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 원주민들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사라졌어. 약 2천만 명에 달했던 멕시코 지역의 인구가 약 160만 명으로 폭락하고 말았지. 사소한 지리적 차이가 이러한 큰 격차를 낳게 된 거야. 가축뿐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도 대륙 간의 격차가 있었어. 예컨대 사과는 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의 야생 상태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사과는 오직 유라시아에서만 장마로 되었어. 엥? 그러면 아메리카 사람들이 유라시아 사람들보다 열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결론적으로 대륙의 문명들의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환경적 차이 때문이었던 거지.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물론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 환경적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어. 어차피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에라이 노력을 왜 해? 어차피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만약 인간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우리 인간은 전등을 켜고 밤 늦게까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수 있었을까? 또는 비행기를 타고 반나절 만에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서 치즈버거를 먹을 수 있었을까? 당연히 불가능했을 거야. 이런 문명의 발전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봐.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빈국 중 하나였어. 그런데 우리의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었어. 겨우 반세기 만에.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해냈어. 우리라고 못할 소냐? 나는 그저 우연으로 쉽게 얻은 것들은 또한 쉽게 추월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이 모든 주어진 법칙이나 한계를 깨부숴야 재밌잖아? 인류는 그런 틀을 깨는 창의성에 의해 발전해 왔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아쉽지는 않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책 총균세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